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슈퍼상어. 백상아리는 고작 6위에 불과합니다. 1위의 몸무게는 10만 킬로그램에 달하며 큰 입의 고래를 부술 수 있습니다. 10위인 태평양 잠상어는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맹렬히 뒤덮일 때 어떤 생물이든 죽은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여행이 탈출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며 멀리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상어는 놀랍게도 수중화산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평양 잠상어입니다. 1989년 일본 도쿄만 외곽의 깊은 물 속에서 한 차례 보기 드문 사건이 일어나 과학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미끼를 이용해 도쿄만의 깊은 물 속에서 거대한 태평양 잠상어 한 마리를 유인했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명한 해양 생물학자이자 상어 연구 전문가인 유제니 클라크 박사는 영상을 바탕으로 추정하길 이 태평양 잠상어의 길이는 약 7m였습니다. 이러한 크기는 당시 기록 중에서 가장 거대한 태평양 잠상어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잠상어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설이 또 있습니다. 일부 태평양 잠상어의 몸 길이는 2m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평양 잠상어는 주로 북태평양에 서식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길이는 3.6에서 4.3m 사이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포획되는 거대한 개체는 6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몸무게 역시 상당히 무거워서 보통 450kg 이상에 달하며 심지어 어떤 보고에 따르면 특정 개체의 무게는 850kg을 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괴물들은 보통 수심이 2000m에 달하는 심해 냉수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직접 목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 습성과 행동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이등 가시 없는 담배상어, 무구상극상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양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상어가 당신의 눈앞을 헤엄쳐 지나갈 때 당신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외계에서 온 생물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상어의 생김새가 정말 너무나도 기이하기 때문입니다. 2006년 7월 데니스는 플로리다주 보카그란데에서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인 끝에야 암컷 가시 없는 담배상어 한 마리를 유인해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가 무려 580kg에 달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상어가 무려 55마리의 새끼 상어를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시 없는 담배상어는 바다의 거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몸 길이는 6m 또는 그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가시 없는 담배상어는 포획 당시 몸 길이가 7.9m에 달해 소형 자동차 2대의 길이에 맞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공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시 없는 담배상어는 거대한 찌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사냥하는 포식자는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인내심 강한 매복 공격자로 종종 바다 밑바닥의 동굴이나 바위 틈새에 숨어 먹잇감이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들의 식성은 상당히 다양한데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부터 다른 상어, 심지어 해양 포유류까지 모두 그들의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시 없는 담배상어는 매우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잇감의 살점을 손쉽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먹잇감이 붙잡히면 도망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시 없는 담배상어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그들의 눈입니다. 이 상어들의 눈은 크고 밝으며 매우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서도 먹잇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피부는 두껍고 거친 피질로 덮여 있어서 방어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해의 고압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줍니다. 8위는 회색육새 상어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상어 중 하나로 약 1억 8천만 년 전이 원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색육새 상어는 이미 그때부터 바다를 헤엄쳐 다녔습니다. 상어계에 살아있는 화석으로서 회색육새 상어는 원시적인 6개의 아가미 구멍 특징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점은 대부분 5개의 아가미 구멍으로 진화한 현대 상어들과 구별됩니다. 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등지느러미 역시 고대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위치가 뒤쪽으로 치우쳐 있어 대부분의 상어처럼 중간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슴 지느러미의 거대한 크기는 상어계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2016년 아일랜드 남서부의 심해 구역에서 한 과학자팀이 심해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거대한 회색육새 상어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 상어는 길이가 7.3m에 달하고 무게는 약 1100kg으로 소형 트럭 한 대의 무게와 맞먹었습니다. 이러한 덩치는 상어계에서도 보기 드문 크기입니다. 회색육새 상어는 보통 200에서 1000m 깊이의 바다에 서식하며 어두운 심해 속을 헤엄쳐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의 평균 몸 길이는 4.5에서 5.5m 사이로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획된 개체는 평균치를 확실히 뛰어넘었습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이 상어들의 무게 역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회색육새 상어는 무게가 1300kg에 달해
코끼리 2마리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몸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피부는 거칠고 입이 넓으며 안에는 여러 줄의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어 어떤 먹잇감이라도 찢어발기기에 충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색 육체 상어가 마치 심해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 눈은 깊은 형광 푸른 빛을 띠기도 하고 혹은 매혹적인 에메랄드 빛을 나타내기도 하여 마치 심해 속의 유령 사자 같습니다. 7위는 환도상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상어의 전형적인 모습은 기본적으로 백상아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어의 꼬리가 몸 길이만큼 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이한 생김새는 바로 환도상어에게서 기원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단번에 여우를 연상하여 그것들이 여우처럼 교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다른 상어들과 달리 환도상어는 이빨이 비교적 작고 풍리고양을 띠고 있어 소형어류와 무척추동물을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성격은 비교적 온순한 편입니다. 비록 이들의 주식이 작은 크기의 물고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몸집 자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심해 탐험가가 북태평양의 한 깊은 해저 협곡에서 놀라운 크기의 환도상어를 포착했습니다. 이 상어의 길이는 5.5m에 달했고 몸무게는 100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환도상어에게 있어서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이 상어는 7m 또는 그 이상까지 자랄 수 있으며 몸무게는 1200kg 이상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현대식 자동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바다 귀족의 자태는 마치 대자연이 만든 가장 정교한 걸작과도 같습니다. 몸은 날씬하고 우아하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그 비범하고 독특한 꼬리입니다. 꼬리 지느러미의 길이는 몸 길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달합니다. 환도상어의 자태가 아름답다고 해서 얕잡아봐서는 안됩니다. 녀석은 심해의 최상의 포식자이며 그 속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빠릅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력 질주할 때 녀석의 헤엄 속도는 시속 50km를 가볍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먹잇감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에 충분합니다. 6위는 백상아리입니다. 백상아리,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서늘함을 느낍니다. 녀석은 바다의 최상의 포식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탈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화 주스가 개봉하면서 이 거대한 상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공포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1870년대에 10.9m짜리 백상아리가 호주 남부 해역에서 포획되었고 1940년대에는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날치 축제에서 길이가 11.3m에 달한다고 주장되는 상어가 포획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측정 결과는 엄격하고 과학적인 유효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원들 사이에서 그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상아리의 일반적인 크기는 여전히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성체의 몸 길이는 보통 4에서 6m 사이이며 가장 긴 기록은 놀랍게도 6, 4m 이상에 달하며 몸무게는 7에 2000kg에 이릅니다. 비록 눈에 보일 수 있지만 백상아리는 사실 매우 민첩한 포식자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들의 수영 속도는 시속 56km에 달하며 이 덕분에 먹잇감에 빠르게 접근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치악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과학자들의 측정에 따르면 백상아리의 치악력은 1.8톤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알려진 모든 상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악력입니다. 이 강력한 치악력은 물개, 돌고래, 심지어 작은 고래까지 조각내기에 충분합니다. 힘뿐만 아니라 백상아리의 감각 역시 이상하리만치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의 후각은 극도로 예민하여 만분의 1 농도의 피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해양 생물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들의 시력 또한 바닷속에서 매우 우수하여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먹잇감의 실루엣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상아리의 로렌츠니 기관, 전기수용기 2, 다른 생물의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이들은 완전한 암흑 상태의 심해에서도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5위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오랫동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와 공을 들이면 헛되지 않는다고 믿어온 인간 사회에 그린란드 상어는 확실히 전혀 다른 생존 철학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 상어는 특유의 나태한 삶의 태도로 기존의 통념을 뒤엎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자연계의 법칙을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빛을 내는 기생충을 눈 속에 기생시켜 호기심 많은 생물들을 가까이 유인함으로써 쉽게 먹이를 얻습니다. 마치 게으름에 가까운 방식으로 생존의 지혜를 실현한 것 같습니다. 2016년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 상어는 오랜 세월을 거쳐 몸 길이가 무려 4m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성적으로 성숙하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들의 몸집 성장 속도로 추산해보면
이 과정은 무려 약 15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이 이 상어에 대한 경계심을 푸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진정한 심해의 괴수입니다. 1953년 그린란드 디스코만 인근에서 한 어선이 조업하던 중 우연히 거대한 그린란드 상어를 포획했습니다. 이 상어는 몸 길이가 7m에 달하고 무게는 약 1200kg으로 당시 발견된 가장 큰 개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성체는 보통 몸 길이 6에서 7m, 몸무게 1000kg 이상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평균치에 불과하며 그린란드 상어의 최대 크기는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상어의 최대 몸 길이는 놀랍게도 7.3m에 달하고 무게는 1400kg에 육박하여 중형 트럭 한 대와 맞먹습니다. 이 상어는 거대한 체구뿐만 아니라 수명 또한 엄청나게 깁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안구 단백질의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통해 이들의 수명이 400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다른 척추동물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심해 어류인 그린란드 상어는 보통 해수면 아래 200에서 600m 깊이에 서식하지만 최대 2200m의 심해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상어는 대사율이 극도로 낮고 헤엄치는 속도가 느린데 덕분에 차가운 심해 환경에서도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위는 뱀상어입니다. 인류인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뱀상어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위 속에서는 종종 기이한 물건들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번호판, 타이어, 심지어 금속캔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바다의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못 먹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습성은 부분적으로 이들의 강력한 치악력과 큰 체구 덕분이죠. 일반적으로 성체 뱀상어의 몸 길이는 3에서 4m, 몸무게는 385에서 635kg 사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일부 극단적인 개체들의 경우 그 체구가 평균치를 훨씬 웃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64년 길이가 무려 7.4m에 달하고 무게가 약 3110kg에 이르는 뱀상어가 호주 퀸즐랜드주 해역에서 포획되어 단숨에 과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육식 공룡들조차도 이 놀라운 몸무게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뱀상어의 체형은 어느 정도 그들의 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열대 및 가을대 해역을 배회하는 것을 좋아하며 낮에는 보통 깊은 바닷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얕은 바다로 나와 먹이를 사냥합니다. 이러한 사냥 방식 덕분에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바다거북과 바다새부터 다른 상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빨은 톱니 모양으로 날카롭고 강력하여 단단한 먹이도 쉽게 찢어 발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다양한 식단을 보장해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3위는 넓은 주둥이 상어입니다. 1976년 미국 해군의 한 선박이 하와이 인근의 심해에서 우연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어를 포획했습니다. 이 상어는 길이 약 4.5m에 무게는 750kg이었는데 배 위로 건져 올라지자 선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의 생물을 위해 넓은 주둥이 상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라는 이름은 머리 전체를 하는 거대한 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입을 벌렸을 때의 너비는 1.3m에 달해 마치 모든 것을 삭혀버릴 듯한 기세를 풍깁니다. 이 거대한 입은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사냥 방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는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녀석은 거대한 입을 벌린 채 바닷속을 느릿느릿 헤엄치며 입안의 여과 장치를 이용해 수많은 플랑크톤을 걸러서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포식 방식은 고래상어나 돌묵상어와 유사하지만 넓은 주둥이 상어의 외형은 훨씬 더 기괴합니다. 특히 그 깔때기 같은 입은 그 모습을 마치 선사시대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날아온 그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의 체구는 상어 가족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성체 넓은 주둥이 상어는 보통 길이가 4에서 5m에 이르며 몸무게는 500kg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넓은 주둥이 상어 기록은 2004년에 나왔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길이가 5.63m에 달하는 넓은 주둥이 상어를 포획했습니다. 무게는 1215kg에 달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이 넓은 주둥이 상어는 체구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는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심해에서 보기 드문 온순한 거대 괴수입니다. 2위는 돌묵상어입니다. 1960년 아일랜드 해역에서 길이가 12.27m에 달하는 돌묵상어를 포획했습니다. 무게는 7.0kg에 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즉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어 1970년에는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 부근에서 또 한 마리의 거대한 돌묵상어가 어민들에게 포획되었습니다.
그 길이는 10m에 달했고 몸무게는 6,000kg이 넘었습니다. 돌목상어의 거대한 체구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방추형의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부분이 가장 굵고 앞뒤 부분은 점차가 늘어집니다. 이는 우아하고 힘있는 유선형을 형성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그들의 넓은 턱입니다. 입을 벌리면 마치 거대한 동굴 같아서 엄청난 양의 바닷물과 플랑크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돌목상어는 위압감이 넘쳐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온순한 거인들은 느리게 헤엄치며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돌목상어의 움직임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보통 시속 3.7km의 속도로 헤엄칩니다. 덕분에 그들은 비교적 관찰하기 쉬운 해양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며 큰 입을 벌린 채 느리게 전진하여 바닷물을 들이마시고 먹이를 걸러냅니다. 돌목상어의 피부는 거칠고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으며 보통 회갈색이나 짙은 푸른색을 띱니다. 그들의 눈은 비교적 작아서 시력은 제한적이지만 후각이 매우 영민하여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먹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1위는 고래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바다의 온순한 거인으로 불리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어류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체형과 온순한 성격은 이들을 해양생물 중 커다란 경이로움으로 만듭니다. 이름에 고래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포유류가 아닌 상어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래상어입니다. 1995년 드물고 눈길을 끄는 사건이 인도 라트나기리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 서부 해안선에 위치하여 다양한 해양생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날 해안 근처의 어부들은 거대한 고래상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 길이는 놀랍게도 20.75m에 달해 거의 19층 건물 높이에 맞먹었습니다. 비록 이는 고래상어 중에서도 극단적인 크기이지만 평균 길이를 계산하더라도 12m에 달합니다. 무게면에서도 그들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보통 고래상어의 몸무게는 2만 kg 이상 나가며 일부 거대한 개체는 심지어 4만 kg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외감을 주는 크기는 해양생물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고래상어는 체형이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식습관은 예상외로 온순합니다. 주로 플랑크톤, 물고기알,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이들은 거대한 입을 벌려 마치 움직이는 역과기처럼 바닷속의 먹이를 몸 안으로 걸러냅니다. 고래상어의 아가미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가미는 고래상어의 아가미 부위에 위치한 구조로 먹이와 물을 효과적으로 분리해줍니다. 덕분에 고래상어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고래상어는 수백 킬로그램의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먹이의 대부분은 매우 작은 플랑크톤입니다. 영리는 메갈로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손 하나가 이 녀석의 이빨 하나 크기와 맞먹고 이러한 이빨을 25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녀석이 크릴레 나는 거대한 입을 벌릴 때의 장면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섭겠습니까? 만약 영화 메갈로돈을 보셨다면 이 선사시대의 지배자에 대해 더욱 깊은 인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메갈로돈, 마이오스부터 플라이오스까지 생존했던 이 거대한 괴수의 몸 길이는 놀랍게도 18m에 달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몸 길이가 20m를 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48,000kg에 달합니다. 심지어 10만 kg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덩치는 오늘날에 대입해보아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위압감을 주지요. 메갈로돈의 이빨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그지없습니다. 이 이빨들은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톱니 모양의 구조가 있어 사냥감의 살점을 손쉽게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을 분석하여 추정해보았는데 그 치악력은 무려 18,000kg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체 티라노사우루스 치악력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치악력 덕분에 메갈로돈은 사냥감의 뼈는 물론 심지어 두꺼운 고래의 지방층까지도 손쉽게 씹어 부술 수 있었습니다. 먹이 사슬에서 메갈로돈은 천적이 없었습니다. 녀석의 주요 사냥감에는 대형 고래, 바다표범, 바다거북 그리고 기타 대형 해양생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 증거를 연구한 끝에 메갈로돈이 고래를 전문적으로 사냥했을 것이며 고래를 주 식량원으로 삼았을 것이라 발견했습니다. 그 시절 바다에는 몸집이 거대한 고래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메갈로돈에게 풍부한 먹이 공급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왜 메갈로돈이 그토록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치악력을 진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다의 패자도 결국에는 역사의 긴강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이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 10종 중에서 어떤 상어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래 댓글창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